은호야, 내가 오늘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있어. 이지혁은 병원 옥상에서 지은호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선배,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나 고백할 게 있어. 고백? 무슨 고백요?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심장이 안 좋아. 많이. 네? 그게 무슨 심장 이식이 필요해. 이식 받지 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선배.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널 밀어냈어. 차갑게 대했어. 직원이라는 선 긋기도 하고. 왜? 왜요? 너랑 가까워질수록 너도 아플 거잖아. 내가 죽으면 너도 힘들 거잖아.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보. 바보 같은 선배.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선배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은호야. 선배, 나 선배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대신 약속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은호야. 나 무서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무서워.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선배, 우리 같이 이겨내요. 같이 살아요.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별의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었죠. 은호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뭔데요? 우리 엄마랑 수빈이한테는 말하지 마. 알게 되면 무너지실 거야. 아버님은요?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셔. 성재가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요즘 그렇게. 지은호는 상철이 최근 들어 많이 힘들어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응. 아빠는 나랑 약속했어. 엄마랑 수빈이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하지만 선배. 가족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엄마가 알면. 엄마가 무너지실 거야.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이지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아빠 혼자서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엄마와 수빈이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선배. 은호야, 제발. 이것만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혼자서 그 비밀을 감당하시면서. 알겠어요, 선배. 비밀 지킬게요. 대신 선배도 약속해요. 포기하지 않기로.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꽉 껴안았어요. 그날 밤 이지혁을 집까지 바래다준 지은호는 혼자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을 찾아뵈봐야 해. 혼자 너무 힘드실 거야. 하지만 상철과 이지혁의 약속을 깨트릴 순 없었어요. 지은호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부인 고성애 씨입니다. 유명 폭로 전문 유튜브 채널 진실의 방 진행자가 소개했어요. 이 채널은 구독자 200만 명을 자랑하는 대형 채널이었죠. 안녕하세요, 고성희입니다. 고성희가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인사했어요. 화장은 했지만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고성희 씨,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박진석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생방송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만 명, 10만 명, 15만 명.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고 있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고성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건 가면입니다.
진짜 박진석은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단 한 푼도 주지 않고요. 제가 30년 동안 함께했던 집, 제 재산이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헐 대박. 진짜야? 재벌 부부싸움 디귿디귿.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할 듯.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신 건가요? 작은 오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그걸 빌미로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멸시키려 한다는 건가요? 저를 법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제 모든 재산을 압류했어요. 변호사 선임도 못 하신다고요? 네. 박진석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어느 변호사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아요. 다들 박진석이 무서워서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네요. 혹시 박진석 회장의 비리 같은 것도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30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고성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박진석, 당신이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당신의 위선을 낱낱이 밝혀낼 겁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박진석의 비리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업을 키웠는지,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진행자도 예상치 못한 폭로에 당황한 기색이었죠. 고성애 씨, 그 말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중? 이미 신중할 시간은 지났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고성의 진실의 방. 박진석 폭로. 슈조이 그룹 스캔들. 고성의 생방송. 재벌 부부 폭로전.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완전 대박 터졌네. 진실의 방 구독자 또 늘겠다.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알 듯. 고성희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 다음 편 언제 나와? 박진석 비리 궁금. 유튜브 채널 진실의 방 댓글란. 다음 편 빨리 올려주세요. 박진석 회장 반응 보고 싶다. 재벌들 진짜. 양쪽 다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언론도 즉시 반응했어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 부인 유튜브 출연의 폭로. 고성애 남편의 비리 공개하겠다 선언. 재벌가 부부싸움 유튜브로 번지나. 박진석의 비서실은 쏟아지는 취재 요청으로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 고성애 씨 유튜브 출연 건으로 언론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일단 노코멘트로 일관하게. 하지만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진실의 방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부에서는 박진석 회장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요. 예고편까지 올라오며 사람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박진석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부인께서. 아니, 고성애 씨가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입니다. 회장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얼굴이 가득했어요. 박진석은 위선자입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침묵했어요.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팀에 연락해서. 나가게. 네. 나가라고. 혼자 있고 싶네. 비서가 나가고 박진석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희.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이건 예상하지 못한 수였어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론전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건가? 처음으로 박진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 비록 배신당하고 거짓말에 속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아버지. 그때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왔어요. 성재야. 너.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재는 아버지의 달라진 표정을 봤습니다. 항상 강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무너져 보였어요. 괜찮아.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성재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고성의 시방송 봤어요. 많이 충격받으셨죠?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성재야. 아버지가 틀렸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이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 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항상 강하고 완벽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고성이는 우진이 형을 버렸어요. 은호를 죽은 아이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성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성재야. 대응해야지. 제대로. 어떻게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무팀 소집하게.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해. 내 아버지 고성희.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제 끝을 보자. 성재 오빠. 할 말이 있어.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에서 성재와 마주 앉은 수빈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응,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성재는 수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오빠. 고성의 시방송 봤어.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 수빈아,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런 환경에서도 오빠는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수빈아. 근데 오빠. 미안해. 왜? 갑자기 왜 미안하다는 거야? 우리 헤어지자.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빈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오빠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 가정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런데 나까지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넌 짐이 아니야. 절대.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빈은 손을 뺐어요. 오빠, 내 오빠 지혁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심장이식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나도 알아. 내가 오빠 옆에 있으면 오빠는 우리 가족 걱정까지 해야 해. 그게 싫어. 수빈아, 그래도 오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수빈이 일어섰어요. 수빈아, 앉아. 제발. 성재가 수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줘요, 오빠. 싫어. 절대 안 놔. 오빠. 수빈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진심이야. 나도 오빠 사랑해. 그래서 더 보내주는 거야. 수빈이 성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어요. 오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끔찍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자란 오빠. 정말 대단해. 수빈아.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으로 남을게. 그게 우리한테 최선인 것 같아. 안 돼. 제발. 성재가 애원했지만 수빈은 카페를 나갔어요. 성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아.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흘렀어요. 성재는 테이블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은호는 핸드폰으로 고성희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배 친구 아버지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다니. 은호야, 진정해. 이지혁이 지은호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 사람은 끝이 없네요. 나도 화가 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선배, 성재 씨한테 연락해야 해요. 얼마나 힘들까. 한편 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엄마의 방송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왜 이렇게까지? 영나야. 지환이 영나를 안아줬습니다. 창피해. 너무 창피해. 우리 엄마가 완전히 미쳤어. 영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너무 힘들어. 영나는 지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설에 있는 우진도 엄마의 방송을 봤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담당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안타까워요. 엄마한테 연락해 볼래? 아니요. 엄마는 저한테 관심 없으세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철 부부도 뉴스로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성재 그 애 괜찮을까요? 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수빈이도 걱정되고. 수빈이가 성재랑 헤어졌다면서요? 응. 수빈이 그 애 참. 마음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래도 수빈이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알아. 근데 마음이 아프네. 모든 사람들이 고성희의 방송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부모님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온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혁이가, 우리 아들이 차가운 흙바닥을 손으로 긁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깨져도 손에서 피가 나도 멈추질 못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대신 데려가도 좋으니. 그 아이만은. 제발. 상철의 절규가 산자락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하늘을 향해 토해내듯 외치는 그 목소리. 왜 하필 지역입니까? 착한 아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줄 걸. 제가 더 많이 사랑해줄 걸. 상철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사람답게 울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술병을 꺼냈어요. 여보, 술은 왜? 그냥 한 잔만. 다정은 뭔가 이상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상철은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병이 비었어요. 상철은 인사불성이 되어 거실 바닥에 쓰러져 버렸죠.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지혁이 집에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상철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혁은 아픈 몸으로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혁은 아버지를 방까지 업고 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슬픈 풍경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아픈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업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방에 아버지를 눕히고 지혁은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상철의 얼굴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괜찮을 거예요. 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지혁이 자신을 업고 온 것. 안 돼. 내가 지혁이 등에. 상철은 방바닥을 쳤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심장 망가진 아들한테 짐이 됐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이 온통 미안하다로만 들렸어요. 부엌에 선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지혁이, 잘 먹어야 해. 건강해야 해. 도시락을 만들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밥알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간절함이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좋아. 이제 시작하지.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고성희가 2차 방송 시작하는 순간 우리도 동시에 움직인다. 알겠습니다.
고성희의 2차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박진석의 비리를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시청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죠. 박진석은 사업을 키우면서 수많은 불법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댓글창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고성의 공문서 위조 기사 떴는데? 아동 유기 혐의라니. 지금 포털 사이트 난리 났어. 고성희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고성의 공문서 위조. 고성의 아동 유기. 고성의 쌍둥이 버림. 한우진 버림받음. 지은호 죽은 아이 조작. 이게 무슨. 같은 시간 박진석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슈조이 그룹 회장 박진석입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성희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옆에는 우진과 지은호가 서 있었어요. 먼저 한우진이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은 지은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고성희에게 죽은 아이로 조작당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됐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고성희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쏟아졌어요. 법원 명예훼손 소송 10건 접수. 검찰 공문서 위조 조사 통보. 변호사 소송 포기합니다. 은행 계좌 압류 통지. 고성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성희 씨, 검찰입니다. 싫어. 안 나가. 쿵. 문이 부서지고 검사들이 들어왔어요. 고성희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고성희의 완전한 몰락이었어요. 여러분, 화려한 날들 47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회차는 진짜 숨도 못 쉬고 달려왔죠. 이지혁의 절박한 고백, 고성희의 유튜브 폭탄 선언, 처음으로 흔들리는 박진석, 수빈의 눈물 어린 이별, 상철의 절규와 뒤집힌 비극, 그리고 결국 고성희의 완전한 몰락과 마지막 속죄까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심장을 쥐어짜는 전개였습니다. 오늘 회차가 던진 메시지는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진실을 말해야 하고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만 마지막 순간의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오늘 가장 감동이 컸던 장면들. 병원 옥상에서의 그 고백. 아픈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업어주는 장면. 수빈의 마지막 한마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그리고 고성희의 마지막 속죄.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 진짜 여러분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고성희의 마지막 선택, 진짜 속죄였다고 보세요? 수빈의 결정,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박진석의 복수 너무 잔인했나요? 아니면 당연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댓글 읽는 시간이 제일 재밌고 다음 회차 예측할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48회에서는요, 이지혁의 수술 과정과 회복, 수빈과 성재의 재회 가능성, 박진석의 변화, 그리고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로 향하게 될지 다음 회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제목처럼 진짜 화려한 날들로 반짝이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